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가니까 혈관이 조금 좁아졌다네요. 우리는 보통 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심장혈관이나 큰 동맥처럼 굵은 혈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몸에서 더 조용하게, 더 은밀하게, 그리고 훨씬 더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혈관, 즉 작은 혈관입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병들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는 이것이 거의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소혈관 질환을 두고 몸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진행되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건강백서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소혈관의 세계, 그리고 특히 뇌, 눈, 신장이라는 세 장기에서 벌어지는 소혈관 질환의 실체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 네트워크가 우리 몸의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침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드라마를 이해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소혈관 질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적인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소혈관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질병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작은 혈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먼저 작은 혈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는 약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퍼져 있고 그중 90% 이상이 바로 소혈관입니다. 이 놀라운 길이의 소혈관들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처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닿아 있습니다. 소혈관은 산소, 영양분, 호르몬을 각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세포 활동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회수해 다시 큰 혈관으로 되돌려보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즉, 소혈관이 살아있어야 세포가 살고, 세포가 살아있어야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이 소혈관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혈관의 건강은 우리 몸 전체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세포 하나하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소혈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겪는 미세한 손상들이 쌓여 결국은 전신적인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혈관 질환은 여전히 진단과 치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질병의 복잡성과 미묘한 증상, 발현 양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혈관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손상되었을 때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혈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장기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가뭄이 든 땅처럼 세포들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손상됩니다. 둘째, 손상된 혈관벽을 통해 단백질이나 염증 물질이 새어나오며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낡은 수도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몸의 미세 환경을 교란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여러 장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은 소혈관이 더욱 빠르게 약해지고 딱딱해지며 결국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만성 질환들은 소혈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여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혈관벽을 두껍고 경직되게 만들어 혈액 흐름을 더욱 방해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우리 몸의 가장 섬세한 부분인 소혈관 네트워크를 서서히 파괴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정교한 시계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계가 멈추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 몸은 수많은 소혈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기능하기 때문에 이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건강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저 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약물 치료를 넘어선 생활 습관 개선과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소혈관 질환은 그 특성상 초기에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작고 보이지 않는 소혈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망가지고 가장 무서운 후폭풍을 남기는 장기가 바로 뇌입니다. 뇌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대부분이 소혈관을 통해 공급됩니다. 그래서 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기 시작하면 곧바로 뇌 기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뇌소혈관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므로 뇌의 소혈관 손상은 전신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어지럽거나 깜빡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정도라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뇌 속에서 미세한 경색, 즉 조용한 뇌경색이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뇌경색이 쌓이면 결국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 감정 변화, 나아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뇌소혈관 질환은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특히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뇌졸중 재발 및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뇌 건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혈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들은 뇌 소혈관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어 혈관 벽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고혈압은 뇌 소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미세출혈이나 경색의 위험을 높이고, 당뇨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수면무호흡증 또한 밤 동안의 간헐적 저산소증과 혈압 변동으로 인해 뇌, 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진단이 어렵지만 뇌 MRI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뇌 영상 분석을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신속하게 소혈관 이상을 감지하려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떨림, 걸음걸이 느려짐, 언어장애,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뇌 소혈관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큰 혈관 질환에는 아스피린이, 소혈관 질환에는
실로스타졸이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로스타졸은 항혈소판 효과뿐만 아니라 혈관 확장, 혈관 내피세포 기능, 안정화 등의 복합적인 효과를 통해 소혈관 질환 관련 인지 기능장애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약물은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뇌 소혈관의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손상 부위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로사르탄이 동물 모델에서 고혈압이 혈관, 내피세포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역전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뇌 소혈관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뇌 소혈관 질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교활하게 진행되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심각한 후유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뇌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혈관이 심하게 손상되는 곳은 눈, 특히 망막입니다. 눈은 뇌 다음으로 혈관이 정교하게 분포된 장기입니다. 마치 보석 세공사의 손길로 빚어진 것처럼 눈 속의 혈관들은 매우 미세하고 섬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망막은 아주 작은 혈관들이 촘촘히 모여 빛을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망막의 소혈관은 시각 정보 처리의 최전선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이 혈관들의 건강이 곧 우리의 시력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이 망막의 소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당뇨 망막병증이나 고혈압성 망막병증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생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망막의 소혈관이 손상되어 출혈, 부종, 신생혈관 형성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고혈압으로 인해 망막 혈관이 경화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를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문제 역시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시야가 흐릿해지고 글씨가 일그러져 보이고 눈앞에서 벌레가 움직이는 것 같은 비문증이 나타날 때는 이미 이 질환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망막의 소혈관 손상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며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망막 소혈관 질환은 방치하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눈은 몸의 창문이라고 불리며 전신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망막의 소혈관 상태를 통해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전신 질환의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시력 건강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 관리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최소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아 망막 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망막 소혈관 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노인 인구 증가와 만성 질환, 유병률 상승과 함께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시력을 보존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으므로 눈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생체 필터입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체내 수분 및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 조절에도 관여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팥 필터, 즉 사구체는 수많은 미세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마치 미세한 그물망처럼 엮인 이 사구체는 혈액을 여과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즉, 사구체가 곧 소혈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혈관이 조금만 손상돼도 단백뇨가 생기고 붓기, 혈압 상승, 피로감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신호이며, 붓기는 체내 수분 조절 기능 이상을, 혈압 상승은 신장의 혈압 조절 기능 손상을, 피로감은 노폐물 축적으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콩팥이 빠르게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소혈관 손상 때문입니다. 고혈당은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사구체 여과 기능에 이상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당뇨병성 신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방치하면 결국 만성 콩팥병, 나아가 혈액투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진행될수록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신장 소혈관 질환은 초기 증상이 모호하여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변량의 변화, 소변 거품, 부종, 피로감, 식욕 부진 등 미세한 증상이라도 나타난다면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소혈관 질환 환자의 50에서 60%에서 혈관성 치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아시아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 소혈관 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소혈관 질환이 단순히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질환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아시아인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이 소혈관 질환 발병에 더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소혈관 질환은 우리 몸의 여러 핵심 장기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질병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작은 혈관인데 그렇게 위험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호하게 그렇습니다입니다. 소혈관 질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입니다.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소혈관들이 동시에 그리고 미세하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시력이 흔들리고 콩팥 기능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큰 혈관이 막히면 급성 위기가 오지만 소혈관은 조용히, 그러나 동시에 여러 장기에서 무너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댐의 작은 균열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하여 결국 댐 전체를 붕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각 장기의 소혈관 손상은 개별적으로는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들이 축적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전신적인 건강 악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이 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소혈관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구급차와 같은 응급 환경에서도 비침습적으로 뇌혈관 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보조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의 흉부 엑스레이 판독 소견서, 초안 생성 솔루션이 개발되어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의료 현장에서의 진단 오류를 줄이고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AI IoT 기반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환자 스스로 건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로사르탄이 동물 모델에서 고혈압이 혈관, 내피세포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역전시키는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소혈관 손상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소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소혈관 질환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법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소혈관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은 높은 혈당이기 때문입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내 당 성분이 혈관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여 소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방해합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이 조금만 높아져도 소혈관은 빠르게 손상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엄격한 혈당 관리를 통해 소혈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를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작은 혈관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듭니다. 높은 혈압은 소혈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혈관벽의 손상을 가속화하고 미세출혈이나 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뇌와 눈의 소혈관은 높은 압력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 장기들은 혈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소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인 혈압 측정,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혈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혈중 지질 조절, 즉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작은 혈관이 쉽게 염증을 일으키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LDL은 혈관벽에 쌓여 죽상경화를 유발하며 이는 소혈관의 협착과 폐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HDL은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수치가 낮으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운동을 통해 혈중 지질 수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소혈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적절한 운동, 금연, 절주, 충분한 수면은 소혈관을 살리는 중요한 생활 전략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담배는 작은 혈관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소혈관 질환 환자에게는 절대 금지입니다. 담배 연기 속 유해 물질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염증과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과도한 음주 또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주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과 재생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여 혈관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환의 진행을 늦추는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2025년까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25%까지 줄이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목표 달성에는 개인의 건강관리 노력이 필수적이며 특히 소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예방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효과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혈관 질환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다가와 조용히 망가지고 조용히 기능을 빼앗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건물을 갉아먹는 흰개미처럼 소혈관 질환은 우리 몸의 기반을 서서히 허물어뜨립니다. 하지만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뇌도, 눈도, 콩팥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맞춤형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의 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건강백서가 여러분의 몸속 소혈관을 지키는 작은 경고이자 하루를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노력이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혈관 건강을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소혈관의 건강을 통해 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거대한 결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잊지 마십시오.